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어 간체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에 호기심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어와 한문이 뭐가 다른가요? 중국어에는 중국어는 간체 공부를 해야 한다는데 간체자가 뭔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간체자가 뭔지 시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간체가 뭔지 알려면 다음의 내용들을 순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한문, 두 번째 마오쩌둥, 세 번째 보통화, 네 번째 간체가 왜 우리에게 낯설은가, 다섯 번째 최종 정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문, 일단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나라 이름을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지금의 중국이죠. 마오쩌둥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 중에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시대의 언어를 상고 한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언어를 현대 한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은 현대 한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한문인 거죠. 중국은 인구가 14억이 넘는데요. 인구 구성은 90% 이상이 한족이고요.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입니다. 다문화 국가인 만큼 굉장히 많은 언어와 방언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언어와 방언을 통틀어서 그냥 한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항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어와 우리의 한문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어는 곧 한문이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한문은 글자의 흑순이 많고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번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한어는 곧 한문이고 한문은 곧 번체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자, 두 번째 마오쩌둥. 청나라가 망한 후에 중국의 주인 자리를 놓고 민주주의 진영의 장제스, 한문으로는 장개석이죠. 공산주의 진영의 마오쩌둥, 한문으로 모택동이고요. 이 두 사람이 내전을 벌였습니다. 내전의 주인공은 이 두 사람인데요. 왼쪽이 장제스고요. 오른쪽이 마오쩌둥입니다. 그 결과로 중국 본토의 주인은 마오쩌둥이 되었고요. 장개석은 대만으로 밀려났고 지금의 대만이 되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했지만 80%에 이르는 높은 문맹률과 서로 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방언은 중국이 하나가 되고 또 발전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번체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이죠. 이거를 변형한 쉬운 글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5년에는 하나의 표준이 되는 언어인 보통화라는 중국식 표준어가 탄생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한 것이죠. 사실 이 보통화라는 건 이 연구를 마오쩌둥이 통일 이후에 처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특히 본격적으로는요. 청나라 말기에 육비규라는 사람이 일반 교육의 속자, 즉 간단한 글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의견에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1919년 오사운동 이후에는 중국의 근대화가 더딘 이유를 복잡한 한문에서 찾는 지식인이 많아지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됐습니다. 오사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1차 세계대전 후에 중국은 연합군 편에 서가지고 승전국이 됐는데요. 패전국 독일이 중국의 산동성에서 누리던 특권이 있었는데요. 중국이 승전국이 됐는데도 이 특권이 중국으로 반환되지 않고 열강들의 동의 아래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중국 내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학생, 상인, 노동자, 일반 시민 등 모든 계층이 함께 벌인 투쟁운동입니다. 중국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킨 투쟁이었고요. 현 중국 공산당 창당에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국이 근대화가 더뎌서 중국이 힘이 없다 보니까 열강들이 중국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한어가 어렵고 방언이 많아서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중국의 근대화가 어렵다. 중국의 문맹률이 높은 이유는 어려운 한자 때문이다. 그래서 쉬운 한자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쉬운 한자, 즉 간체자, 지금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간체자를 확정하고 시행한 사람이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3번 보통화. 1번 한문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은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한문이고요. 한문은 곧 한어, 한어는 곧 번체자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방금 전 설명드렸던 마오쩌둥은 1955년에 북방의 방언이 기초가 되고 수도 베이징의 말을 표준어로 정해서 보통화라는 명칭으로 중국의 표준이 되는 글자를 발표합니다. 간체자라는 것은 보통화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상용한자 2238개의 간단하게 만든 글자입니다. 즉, 간체자라는 것은 보통화라는 글자 안에 있는 2238개의 글이라는 뜻입니다. 보통화는 현재 한국 내에서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글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국어 능력 시험 HSK도 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한문은 엄마고요. 마오쩌둥은 아빠가 되는 거죠. 이 사이에서 아들 보통화가 탄생을 했고요. 1955년에 태어났고 사람으로 치면 65세인 거죠. 간체자는 이 보통화 안에 들어있는 글자인 거고요. 마오쩌둥은 실천을 했기 때문에 아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한문은 우리 대한민국이 알고 있는 한문과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 간체가 왜 우리에게 낯설은가? 중국은 1949년에 공산화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1953년까지 6.25를 치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냉전 시대가 시작되었고요. 한국과 중국도 서로 간에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공산화부터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일까지 공산화된 중국과는 교류를 안 한 것이죠. 간체자는 교류를 안 하는 그 기간인 1955년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낯설은 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 60년대 한문계나 배우신 분들이 중국 여행 가면 깜짝 놀랍니다. 모르는 한문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거죠. 당연합니다. 간체자를 처음 봤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우리와 중국이 1992년 처음 수교하던 당시에는 한문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간체자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배우는 한문은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현대 한어이고요. 한문은 곧 한어다. 한어는 곧 번체와 같은 말이다. 그리고 한어는 중국의 사투리, 방언 등 중국 내의 모든 언어의 통칭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한문과 같다. 보통화는 1955년에 마오쩌둥이 만든 글자이다. 보통화 안에는 간단하게 만든 간체자가 있다. 즉 간체자는 보통화 글자의 일부이고 2238자가 있다. 간체자가 우리에게 낯설은 이유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교류하지 않는 냉전시대인 1955년에 만들어진 탓에 1992년 공산화된 중국과 교류하면서 처음 만난 글자이기 때문에 낯설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체자의 변형 원리가 궁금하시면 본 저자의 유튜브 재생 목록 중에 간체자의 변형 원리를 청취해 주세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